이번에 책 내고 나서 원래는 바로 바쁜 일이 이제 뭐 있거든요. 인터뷰니 뭐니. 근데 제가 마감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마감 이후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좀 바쁠 예정이고요. 이제 마감하고 나면 이제 그 직후가 가장 작가에게는 이제 평화로운 시간인데 그때 저는 음식도 만들고, 예, 뭐 술도 마시고 책도 보고 보통의 그 백수들의 일상을 영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술자리는 가장 맛있는 안주에 가장 좋은 사람과 먹는 게 즐겁다. 이게 이제 정석인데요. 저는 근데 이게 술이 워낙 굉장히 위대한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평소에 안 좋아하거나 좀 거리감이 있던 사람하고도 술을 먹으면 또 친해지지는 않아도 어떤 이해가 되고 또 안주는 평소에 잘 안 좋아하거나 안 먹던 것도 이제 안주다 이러면은 또 그 먹게 되고 술은 이렇게 호오를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걸 이제 융화시켜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정말 편한 사람하고 그 맛있는 안주를 해 먹는 거. 그게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좀 20년 넘게 소설을 쓰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좀씩 바뀌어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소설 쓸 때는 내가 쓰는 건데 쓰고 싶은 것만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쓰고 싶은 거, 독자들이 뭐라든 말든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내가 독자라면 내 소설을 읽고 싶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그럼 내가 읽고 싶은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독자 입장에 약간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작가와 독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쓰면서 마음을 열어나가고 독자들도 제 글을 읽고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문학을 연구했다는 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쓸 때는 오히려 제 문장이 너무 연구자의 문장이 아니라고 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을 쓰면 그게 장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설을 써보니까 그래도 배운 풍월이 있어서인지 자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또 약간 지적인 과시도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인물들도 먹물이고 막 온통 그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해서 문학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훈련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문학을 공부해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 어려운 이론서를 읽는 훈련이 됐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어려운 이론서를 읽는 게 굉장히 상상력을 매우 자극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그 잘못된 거를 보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특히 국가 폭력의 문제는 좀 잘못했다, 그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제 국가 방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를 안 한다거나 방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불행을 겪은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한 번밖에 없는 게 삶이 파괴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꼭 그런 얘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건너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인혁당 사건이나 광주를 다룬 소설은 정말 숙제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이번에 레몬은 직접적으로 세월호를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경우처럼 가족을 잃은 어떤 슬픔 그런 것들을 이제 쓰고 싶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물, 사람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이 이제 가장 힘들죠. 근데 뭐 힘든 소설을 쓴다고 해서 꼭 힘든 건 아니고요. 재미있는 소설 쓰는 작가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재미있지 않고. 근데 이제 힘든 소설은 그 인물에게 이입을 해 들어가는데 제일 힘든 건 충분히 이입을 했을 때가 아니라 못했을 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차근차근 그 인물이 어떻게 느낄까 해서 이입을 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중단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인물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말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은 이 아픔과 고통이 어떤 증상으로 또 어떤 표현으로 어떤 감정으로 드러나나라는 거를 이제 그 인물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거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 재미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게 우리 사람 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들이라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게 돼요. 그 인물의 그 리얼리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인물에게 맞는 언어를 주고 그 인물에게 맞는 경험을 주고 그 인물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와의 그 필연성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이게 대충 이렇게 많이 본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텔레비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면 좋겠어라고 해서 어떤 소비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잘 모르면서 데려다 쓴다는 것은 안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을 사악해도 그 사악함까지를 드러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악함을 표현하는 언어를 부여해 주는 것 그런 게 이제 그 인물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그 소설 쓰면서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그 인물에게 언어를 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온 거 보면 왜 말투나 뭐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하려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귀 기울여서 남의 말을 엿듣고 막 그렇게 해서 말투를 막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집한다는 말이 맞는데 그래서 시장에 가다가도 싸우는 장면이 있으면 저는 그냥 못 지나가요. 그걸 봐요. 그래서 저렇게 뭘 가지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뭐 어떤 말투를 쓰면서 그리고 계속 동어 반복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왜 소중할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찰하는 좀 약간 현미경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런 데서 이제 좀 기억해 놨다가 어디다가 딱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럴 때 딱 잘 맞아 떨어지면 좀 기쁘고 그렇죠. 네, 저는 트위터하고 이제 페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좀 술을 먹으면 약간 소통의 욕망이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그 우리 뭐 이렇게 주정이라고 하죠. 그 페북에 이제 그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다음 날 보면 이제 너무 참담하고 요즘에는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제 글은 안 올리고요. 이제 친한 패친들 이제 글 보고 댓글을 다는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 SNS가 참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시간만 적당히 조절하면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또 사람 일이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환멸도 오고 또 사람들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여서 또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비판적인 공격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또 사람 사는 일 아닐까 싶어요. 제 작품이 많이 번역되지 않아서 저의 작품의 전모를 알지는 못하셔서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빨리 커서 더 깊고 넓게 천천히지만 그렇게 스미는 작품을 써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